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미국에서 그 제일로 보내주신 분 서덕희님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로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한혜은님, 찐 원조 박종진님, 늘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카카오뱅크로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 박주연님, 유인신님, 다 이렇게 낯익은 이름입니다. 보내주신 분이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그 다음에 나그네님, 이렇게 자율 구독료,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는 건데, 라나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인텔은 매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늘 신기하죠. 이런 인텔이 있는 게 저는 신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계속 이런 뒷소식이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트통이 지금 배럴십 군함을 새로 만든다는 건조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인데 이게 월요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트통이 이제 그런 관련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거기에 그 여러 기술 중에 하이 파워드 레이저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 레이저야 뭐 오래된 기술이지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방송에서 그동안 얘기해 왔던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의 문을 여는 것이 그 레이저 기술이고 그가 말하는 레이저는 much more than laser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사용된 기술 등에서 한 가지 새롭게 인텔이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3만 톤 내지 4만 톤 정도 이상의 네이블 플리트라 그랬으니까 해군 군함을 건조한다. 이게 이제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는 뭐 그냥 뭐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은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강력한 플라즈마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중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플라즈마 연결된 여러 가지 인텔을 전해드렸죠. 그동안 플라즈마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피니트 에너지, 무한 에너지를 열어주는 거와 관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통이 연설한 거를 보면 레이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거대한 전체 그림은 플라즈마 함선, 그 플라즈마 무기들을 탑재한 거대한 플라즈마 레이저 무기들로 장착된 미래지향적인 것들과 연결된 전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을 최대한 쉽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애를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쟁과 관련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전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홀로그램을 만들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과 연결돼 있으면서 미래의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것이 이 지금 새로 건조하는 함선들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선, 이 함대 안에 담겨져 있는 기술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척을 우선 건조를 하는데 앞으로 25척까지 전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은 그린란드에서 미국, 멕시코, 중미를 거쳐 남미까지 전 구간을 확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린란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루이지애나 주의 주지사를 그린란드의 스페셜 안보이로 특사로 보냈죠.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거로 일을 하라고. 근데 그린란드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벌써 그린란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미 던 딜이다. 이미 끝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발표될 때는 그것이 잘 심사숙고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밟지만 포멀한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통은 아까 말한 미국이나 멕시코, 중미, 남미를 그동안 뻗쳐있던 중국 공산당 CCP에 그 많은 그들이 거기에 마술을 뻗쳤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그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거를 다 뽑아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멍들었죠. 그래서 뭐 아예 지금 그 원유를 수출조차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와 함께 겉으로는 이제 마약 거래 관련이라고 이제 그랬지만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것이 선거 관련된 하드웨어, 이를테면 도미니언 기계나 스마트매틱 같은 선거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번에 막고 그야말로 작사를 낸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표면에 들어간 건 나타내는 건 마약이지만 이런 부정 땡땡 이런 관련으로 이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확실히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통이 지금 정말 하고 있는 건 완전히 트통이 중국을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트통은 제가 말했듯이 이러한 작전이 계속해서 남미에서 포착이 될 거고 부패, 코럽션, 그와 마약 거래가 반드시 이제 드러나고 남미 전역에서 모든 것이 붕괴되도록 할 것이며 모든 사실을 다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다 폭로하고 알려줄 거다. 그래서 그 부패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인식하면서 각자 그 나라들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모든 부패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 얘기는 이제 진작에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턴과 이제 밀리터리 군이 같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모든 그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를 다 얘기하는 아메리카가 유나이트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전 세계를 세 가지의 리전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묶었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각국 개개 국가에 대해 컬처나 이런 국민들의 어떤 그 고유의 문화나 레거시,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각 존중하면서 나간다.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야 뭐 인텔 들은 대로 지금 전해드리니까 어떻게 디벨로프 되는지 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 그랬어요. 들은 대로 전하지만 뭐 과거에 보면 약간의 뭐 지연돼서 늦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기조와 줄기는 이제까지 과거에 말한 거와 가 지금 비교해 볼 때에 계속 맞아 떨어졌다. 이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정한 그 트통이 이제 나와서 뭐 군함을 건조한다면서 디렉틀리 국민들에게 말할 때 그 여러 가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미리 알아먹을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알아먹죠. 그런 걸 잘 알아들으시라고 저가 인텔도 이렇게 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 건조하는 전함에 대해서 강력한 기술이 탑재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레이저는 이미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닌데 여기서 새롭게 왜 자꾸 레이저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레이저 속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 레이저 안에 담길 진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요게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홀로그램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말해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슈퍼 솔저나 아바타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일반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새로운 인텔이 들어와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 이제 민감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멤버 전용 방송을 지금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에서 좀 더 자세한 슈퍼 솔지어의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내용이기 때문에 멤버 전용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 조만간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 멤버이시면서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셔야 그 여러분들이 그 멤버 전용 방송이 뜨면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멤버 전용 방송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꼭 들으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멤버하고 바로 들어가면 과거에 1, 2, 3, 4 뭐 다 멤버 전용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는 이제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딥스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딥스가 만들었죠.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것이 그 테크놀로지 쪽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잘 힘모자가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NI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장인 그 털시 게벌드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소식이 있는데 나는 그걸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고 한때 소련이 지배했던 유럽의 일부를 하고 컨트롤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를 털시 게버드가 부인을 했어요. 근데 물론 부인을 해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어떤 여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대한 스톰이 폭풍입니다. 그래서 스톰 작전과 연결돼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얘기들이 슬슬 밖으로 일반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 있는 대중을 이렇게 서서히 어떤 큰 요동 없이 동요 없이 이렇게 깨운다는 게 이렇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artful move,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거야말로 예술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으로 이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를과 관련해서 뭐 테크놀로지 쪽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로 이제 리전을 전 세계를 나누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로, 아니 그러니까 그 각기 나라의 그 뭡니까 그 개개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로 유나이트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데, 인류가 그동안 딥스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딥스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근데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서 역사적으로 살아왔으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유나이티드는 이제 연합됐다, 이런 뜻인데, 그런 연합되고 통합된 전선이 프론트 전선이 되면서 모든 지역에 본래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력을 되찾아주고, 딥스한테 다 뺏겼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뭐 이리저리 세금 떼이고 죽자고 일을 해도 별로 그 가난과 빈곤에서 못 벗어나고, 뭐 엄청나게 전 세계가 노예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뭐 한국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미국도 잘 사니까 우리들은 그게 실감이 안 되지만,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데에 그런 빈곤이 없어지고 권력을 되찾아주고 진정한 사람들에게 파워를, 그 힘을 돌려줄 거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힘모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면에서, 비하인드 씬이니까 이면에서 머스크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힘모자의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머스크는 트통이 스페이스 포스의 우주군의 수장처럼 세워놓고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중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머스크가 방송에 나와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유럽 연합, 유로피안 유니언은 붕괴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다 돌려줘야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작전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슬슬 던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마사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스톰 작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좀 중시해서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톰 오퍼레이션이 이제 계속 진행돼 가면서 트통이 그 건조하는 전함에 대한 연설을 했다는 얘기는 했고, 요게 며칠 전 얘기예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제가 그 시사성이 있어서 전함 얘기가 월요일 날인가요 나왔는데, 제가 바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한다 그러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내 나라를 할 건데 뭔 또 군함을 또 구축을 하냐, 건조하냐, 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텔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헷갈리는 뉴스예요. 이거 정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도 이거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고 어떤 거는 의문이 생기는데도 저도 답이 없을 때는 그냥 일단 전합니다. 예,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또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하면 아이고 저것도 음모론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도 있지만 뭐 일단 두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스투 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우파 쪽에서 뭐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팟캐스터 중에 하나인데 그 트럼프 트통 지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에리카 엄마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데 그래서 스투피러가 이제 EMP,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 EMP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리카 컬크 가족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에리카 컬크의 어머니가 이제 미국의 국방부와 연결돼서 EMP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과거 에리카 엄마 얘기 살짝 했죠. 제가 지난 뭐 한두 달 전 방송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폴트 이게 미군 기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폴트 허스크에서 온 드론에 의해서 실시된 EMP로 이렇게 이제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스투피더가 말하는 걸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에리카 컬크의 엄마 이름이 로리 프렌즈비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리 프렌즈비는 EMP 방탄 기술을 다루는 방위 계약 업체인 E3 테크의 설립자입니다. 에리카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큰 돈이 드는 비용이 드는 기술이고 동맹 방위 계약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이스라땡 나라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리카 엄마도 이스라땡 나라하고 긴밀한 연락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E3 테크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거는 최소한 자신들이 군용으로 군수용으로 EMP 방탄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EMP를 테스트하는 그 곳이 폴트 허스카라는 데예요. 근데 그거는 EMP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스투피러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이걸 자세하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할 얘기를 하려고 이 배경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E3 테크가 만약에 미국 정부의 EMP 방탄 기술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폴트 허스카에서 그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거치게 될 거고 E3 테크의 과 폴트 허스카가 거의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스투피러가 계속 말하기를 스투피러가 말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은 끝내고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 뭐냐면 스투피러는 아직도 그 나머지 얘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인텔이 얘기를 해요. EMP는 사실 블랙아웃 정전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리버스 테크놀로지 오브 EMP라 그랬으니까 EMP의 역기술이로 더 많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플라즈마나 일렉트로그래비틱스 일렉트로그래비틱스는 굳이 번역을 하면 제가 번역을 잘 안 하고 그냥 일렉트로그래비틱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전자기 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바닷속 터널로 연결되는 강력한 에너지로서 매그넷과 연결된 웜홀, 제가 웜홀 얘기했죠. 그 웜홀과 지하 터널과도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매글레브, 지하 그 선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MP는 전자기 그 펄스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역설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무인 드론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이 무인 드론 작전이 실제 있었고 이 작전은 군이 수행하는 작전으로서 훈련은 애리조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트 허스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인 드론을 애리조나에서 테스트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뭐하고 묘하게 연결되냐면 찰리 커크 그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으면서 얘기가 점점 흥미롭게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테크놀로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아이고 이게 뭐래, 이 복잡한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아이고 뭐 대중들이 이 자세한 뭐 테크놀로지 얘기를 뭐 이렇게 알아야 될까 하고 뺄까 하다가도 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 한번 듣고 지나가도 요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얘기할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복잡한 얘기하면 아이고 라나방송 너무 어려워 뭐 듣도 보도 못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고 아이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다른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얘기할 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블랙아웃 정전되었을 때는 다양한 기술들이 휴대폰까지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EMP를 시험하는 장소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아리조나인데 이것이 그 특정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피닉스는 이제 아리조나의 제일 큰 도시인데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지하 선로에 EMP 기술이 연결돼 있고 거기가 에리카 커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들이 레이디언은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뭐 로키드 말틴이라든가 뭐 놀트 그럼만 뭐 스컹크 워크스 뭐 또 레이디안 같은 방산 업체에 대한 얘기를 비교적 자세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방산 업체 중에 하나가 레이디언입니다. 레이디언, RAYTHEON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디언과 연결된 그런 매글랩 선로, 매글랩 트레인, 지하로 다니는 기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로들을 통해서 이 에리카 커크 엄마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군사작전들과 관련된 거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로봇을 이제 그냥 뭐 어떤 철제나 뭐 이런 게 사용해서 로봇이 만들어졌다. 로봇. 여러분들이 말하는 로봇. 그 로봇이 이제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해줄 거라 그러고 지금 옵티머스 뭐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그 로봇인데 여기에 이제 획기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는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들은 대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정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로봇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어떤 우리 픽스된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만든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로봇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만들어 하면서 공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드러날 건데 이 모든 것은 아바타의 개념과 같이 우리들에게 소개될 거라고 합니다. 뭐 세상이 뭐 가면서 뭐 이상괴상한 우리가 상상 못할 세상으로 간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도 두렵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손에 주어지면 뭐 인류가 파괴되고 우리가 뭐 계속 그들의 딥스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살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힘모자 선한 자의 손에 쥐어지면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라는 막연한 좋은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전혀 막 확 뒤집어지는 인류가 뭐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같은 것도 우리가 2022년 11월에 챗GPT가 우리에게 선을 보였는데 굉장히 조잡한 상태로 소개돼서 지금 뭐 지난 3년 동안 굉장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황당하고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이루어낸 발전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를 하려냐? 인류는 그 발전돼 가는 거를 중단시키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가는데 뭘 바라야 되냐? 그 발전이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밀리터리 군대는 그럼 이 새로운 조금 아까 말한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그 새로운 로봇은 어떤 특정 원소들과 혼합될 헤비 워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과 연결될 거다.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이해는 저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AI를 설명하면 10년 전만 해도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야 해도 이게 조금 지나면 그런 게 또 있구나라고 이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그넷과 특정한 모래 원소들과 연결될 거다. 그래서 이 모래는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돼서 모래가 샌드예요, 샌드. 그래서 문 샌드라는 거예요. MON, 문, 달, 샌드는 모래. 그래서 그 모래가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되고 결국 군대가 연구하고 있는 very strange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이상한 것들과 이어지게 되면서 그 문 샌드 이런 것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고 트통은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를 통합하는 아메리카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테크놀로지는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것들이 적용돼서 쓰여지는 데에 목적이 뭐냐?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인류가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걸로 이용될 거다. 요게 결론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배럴십 얘기, 군함, 전함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될 사항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강력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다가올 홀로그램 작전들하고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척에를 지금 건조하고 있지만 25척까지 미래에 건조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홀로그램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홀로그램은 이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그 몬탁 프로젝트를 얘기했고 거기서 홀로그램 기술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홀로그램은 이제 일례를 들면 한 1, 2분인가요? 짧은 시내게 어떤 막 거대한 물체가 우리에게 보였다가 짧은 몇 분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근데 그때 물체가 이렇게 보여지고 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홀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블루빔 프로젝트라 그랬고 딥스가 우리한테 어떤 거를 계획했었냐면 사람들을 스키어리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에일리언이 지구를 침략했다 이러면서 홀로그램을 써서 완전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하는 작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방송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에서 이렇게 막 떠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고 그러면 너무 그게 생생하니까 그야말로 그거 가지고 막 공포에 떨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진짜인 것처럼 막 믿고 그럴 정도로 홀로그램이 그렇게 사람을 아주 미혹하는 그런 걸로 쓰일 거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 USA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벤 샤피로라고 친이스라 땡 나라 아이가 아니죠. 우파라고 하는 그 벤 샤피로가 있는데 유용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캔디스 오웬이나 터커 칼슨, 닉 푸엔티스에게 터닝 포인트 USA 이벤트에 나와서 막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들을 캔슬해라 이러면서 혼자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벤 샤피로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터커 칼슨이 또 등장을 해갖고 이거는 찰리하고 말하는 거 다르네. 찰리는 굉장히 화합하고 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째 이렇게 이 사람은 벤 샤피로는 왜 이러냐 하면서 또 디스커션도 필요 없냐. 원래 찰리는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하고 막 디스커션을 유도하고 그런 걸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어째 이렇게 터닝 포인트의 기조하고는 다른 정반대의 일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또 벤 샤피로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정당한 비난이죠. 그 다음에 부통령인 제이드 벤스가 또 터닝 포인트 USA 이벤트에 나가서 질의응답 시간에 답도 하고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순간에 그 순발력은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주변도 좋고 제이드 벤스 40대인데 굉장히 똑똑한 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근데 그 제이드 벤스가 나와가지고 벤 샤피로에 또 같이 비난한 거예요. 터커 칼슨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차단하거나 분열시키는 거는 좋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이드 벤스 그 부통령은 이스라 땡 그 나라의 강력한 지지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 땡 나라가 하는 작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지지를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사실이 이제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터닝 포인트 USA는 이스라 땡 나라에서 온 1억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찰리가 죽기 전에 뭐 이스라땡 나라의 수상과 뭐 불화설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땡 그 나라하고 굉장히 찰리나 터닝포인트 USA는 긴밀한 뭔가 관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지금 헷갈리고 그래 말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걸 찾는데 이제 인텔에서 하는 말은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걱정하거나 당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차차 그것을 알게 될 거다. 근데 이 터닝포인트 USA에 들어오는 1억 5천만 달러로 그들은 하루에 50개의 지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chapters라고 그랬으니까 지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부들을 미국 전역에 만들면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확산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터닝포인트 USA의 그 잘된 조직이 이제 한마디로 뭐 수출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마치 강력한 파리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찰리에게 있어서 찰리가 떠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그 중심에 이스라땡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 USA를 이용해서 이스라땡 나라가 선거를 흔들어 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땡 나라로 인해서 많은 이 마가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저쪽 이스라땡 나라 와 같이 하는 자들과 갈라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땡 그 나라에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이 이스라땡 나라에서 온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한국에서 계신 분은 약간 실감이 안 나겠는데 그 미국에는 레거시 미디어, 소위 말하는 CNN이나 MSNBC, 뭐 ABC, CBS,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방송은 듣지도 않고 그 신문을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 같은 사람 팟캐스터들, 조 로건 같은 팟캐스터들의 방송을 수백만이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언론사고 그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고, 이들이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마가가 지금 분열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이드 벤스는 이제 대통령 선거 2028년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이 그 2026년에 접어들면서 2026년 1월 20일 되면 특통이 취임한 지 1년 딱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리카 컬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요거 조금 얘기하고 1시간 좀 지나면 일단 방송을 2편으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에리카 컬크가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잘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마다 무슨 촉이 있다 그럴까요? 뭐 감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에리카 컬크가 막 그 메모리얼 서비스에 나와서 막 계속 뭐 눈물을 닦고 이러는데 눈물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뭐 눈물을 계속 닦고 손수건을 계속 손에서 안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행동이 왜 그런지 조금 뭔가 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여자 생긴 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게 왜 뭐 링컨이 40대 너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냥 얼굴 보면 되게 좀 짚혀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내가 에리카 컬크 그 여자를 좀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저 여자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자를 우리가 몰랐다가 찰리가 이제 죽음을 죽고 트통이 대대적으로 찰리한테 뭐 신세도 많이 졌죠. 20대에 미국 사람들을 트통으로 기울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마가 활동을 하게 한 주된 인물이 찰리였잖아요. 근데 트통의 대대적인 아주 거대한 아주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그 아리조나에서 해주죠. 거기서 그게 스테이팜 어리나였나 뭐 그랬어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수만 이상이 모이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에리카 컬크가 이제 우리한테 나타났죠. 아, 저 여자가 와이프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과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주 만에 터닝 포인트 USA를 장악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때 찰리 커크의 뒤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그 미국 안에서 지금 그 터닝 포인트 USA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이면에 있는 이게 군사작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르텔에 관한 모든 거 여러 나라의 모든 걸친 부패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조사해서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가 이게 다 군사작전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으로 하고 중국의 붕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느냐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트통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뭐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트통이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기술이 하나로 통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란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로봇 미국의 군대와 관련이 있고 그 미국 군대와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작전들 그런 얘기와 새로운 방식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기술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매우 지능적인 물과 모래로 만들어져서 그 형태를 바꿀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문 샌드라 그러니까 번역을 샌드라 그래서 모래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물이 게 헤비워터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뭐 굳이 번역이 궁색하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전 생각 못하는 그런 물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인텔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우주군은 팔레스타인 해안 근처에 미국 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스마트한 물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가족,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도 어떤 그런 군의 일부로서 지금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정주부인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죠.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서 트통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자 지구 그 지역을 완전히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죠.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가 뉴시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뉴시티는 앞으로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근데 그 뉴시티가 이제 슈퍼시티라고도 말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많은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리빌드 한다 그랬으니까 재건하고 제가 이제까지 말한 강력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전부 도입해서 뉴시티를 그곳에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예견된 얘기예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야 하고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서 그런 어떤 군사 작전이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바다 밑에서 어떤 첨단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강력한 기술을 사용한 군인들이 멕시코 일부를 포함한 지구 깊은 곳 그렇지만 뭐 그렇게 너무 깊지는 않은 예를 들면 뉴멕시코 아래 약 3km 깊이에 미국군과 멕시코군이 어떤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은 봉쇄되어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지하로 그렇게 뭐 3km 뭐 10km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지하 덤을 그렇게 오랫동안 파왔던 딥스가 어떤 그런 데서도 사람들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들이 발견하는 근데 뭐 쟤는 뭐 모든 걸 막 추측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덤이 뭐 1600개 뭐 숫자를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았다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하덤 아시죠? DUMB 그걸 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크리스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탈 특정한 결정체? 뭐 그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결정체는 미래의 마이크로칩 미래 기술도가 연결돼 있으며 우리가 그런 결정체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버뮤다 삼각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버뮤다 트라이앵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인텔에서 전해준 거는 어떤 버뮤다 트라이앵글 밑에 어떤 전형적인 시빌라이제이션 어떤 문명이 있다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라스 시티가 있고 이게 황당한 얘기죠. 뭔 사이파이 얘기 하나 저도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거 좀 빼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라스는 이제 유리죠. 근데 글라스 시티가 있는데 그게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리 도시 그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거는 그 결정 기술이
거기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래 이제 여러분들 그러실 분이 있는데 뭐 그냥 뭐 들어두세요 여러분. 그 아래는 이제 뭐 참 뭐 이거를 누가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게 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걸 이렇게 인텔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거대하고 엄청난 첨단 기술이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와이어, 무슨 케이블들, 뭐 물질적인 컴퓨터, 그런 첨단 기술의 컴퓨터들, 다른 차원에서 온 기술들, 그런 눈에 보이기도 하는 기술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최대한 제가 그 말을 최대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번역을 하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강력한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보다 보면 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문샌드, 아까 말한 문샌드를 활용해서 그런 기술 이용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 그것은 정말 아주 작고 작은 그런 크리스탈은 결국 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데에 매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건 원자 내부의 에너지를 초월할 수도 있고 수조계의 그러니까 수조예요. 수조계의 원자들을 움직여서 다양한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단지 모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온 특정한 문샌드, 모래와 지구의 모래가 같이 섞여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슈퍼 매그넷, 초자석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래서 초자석과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이것이 블랙락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블랙락이라는 건 여러분 그 세계 최대의 운용 자산사인 블랙락이 아니고 블랙락이라는 검은 돌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Black rock is from deep inside the earth. 그랬으니까 지구 깊은 곳에서 블랙 락이 온 거다. 그래서 그 애리조나 아래, 바다 아래에 또 그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블랙 락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데 그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산소, 옥시전, 산소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찾고 트통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인류를 바꾸는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굴을 해야 하고 트통이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블랙 락은 이제 암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큰데 그 어떤 검은 암석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검은 암석이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에너지의 강력한 폭발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폭발은 아니고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아까 말한 헤비워러 얘기하겠죠. 그런 거를 첨가하면
자동으로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폭발하는 건 아니고 진동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 한 말의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에너지. 힘이 몸 주위를 움직이지만 에너지는 내부에 담겨 있고 그게 바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웜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 스타게이트 같은 데서 보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딥스들이 그게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걸 그 근거로 해서 그런 각본을 만들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타게이트 같은 영화 보면 볼 때는 뭐 황당했죠. 저게 말이 되냐 이런데 그게 다 근거가 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와 연결도 되는 점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가 그 웜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타게이트 같은 일이 일어난다. 거기서 있었던 일 같은 일들이. 그래서 이거는 군대가 다 아는 일이고 우리 바로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을 좋은 말씀을 드리면 세계를 안전하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들으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통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할 거고 털스 게버드가 말했듯이 러시아, 북미, 유럽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연결할 것이고 과거에 얘기했죠. 방송 며칠 전에 여전히 미국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붕괴시키고 트통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금융 체제를 도입하고 그 붕괴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거래요. 요건 또 좀 안심이 좀 되네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고 그 두려운 사건을 결국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전 이 있을 거고 시민이 불안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코땡땡 사건들처럼 그거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건들을 겪어왔죠. 그래서 뭐 디지털 통제라든가 뭐 디지털 여권이라든가 뭐 전 세계 봉쇄 뭐 이런 거 가지고 딥스가 계속 우리를 뭔가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핵전쟁 대처 같은 거 그런 또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봉기라든가 시위라든가 시민 불안 상태 이런 것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여러분 그 유럽 지금 방송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벨지움 브뤼셀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가지고 와서 뭐 대대적인 데모를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수상 지금 뭐 스타이머 그 완전히 그 나쁜 사람이죠. 욕을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영국을 지금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농민들이 뭐 트랙터를 타고 지금 와서 뭐 대대적인 시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방송 하나 그걸 발표를 안 해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있는 거를 죄송합니다.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사람 거를 봤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패밀리 팜이라 그래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자식 때에 그 농장을 넘기려고 하면 아예 그냥 상속세를 들이매겨가지고 아예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먹거리를 아예 개인 손에서 뺏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 자체를 정부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우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프랑스, 독일, 뭐 지금 영국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 그거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들 안에서 일어난 그 부정 땡땡 그 선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제가 말했죠. 72개국 국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당장 그중 15개 국가가 나서게 되고 이들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신모자가 이제 바라는 그런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또 지금 한 양만큼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인텔이라 제가 또 이틀 후에 요거는 방송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멤버 전용 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거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 방송 멤버 해주시란 얘기 또 광고 드립니다. 그 얘기 안 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멤버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 참 감사하죠. 라나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구축해 나가는 거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인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나 방송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써주세요. 댓글을 많이 써달라 그러면 댓글이 많고 아무 말 안 하면 댓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댓글을 좀 뭐 한 200~300명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뭐 감사합니다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댓글을 왕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리고 라나 방송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늘 감사드리고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 또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